안녕하세요. 쿠버네티스 인터널스의 발표를 하게 된 한우영이라고 합니다. 먼저 발표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쿠버네티스 API 서버 클라이언트 고의 코드 레벨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쿠버네티스의 활용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아니며 시스템 자체의 디자인에 대한 내용에 가깝습니다. 특히 클라우드 환경에서 쿠버네티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또한 클라우드 시스템을 설계할 때 고려할 점과 모범 답안에 대해서 분석하였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쿠버네티스의 핵심 컴포넌트인 API 서버와 클라이언트 고를 순서대로 분석해보고 각각 어떤 기능이 있는지, 코드 레벨에서의 구현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쿠버네티스 시스템의 전반적인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브 API 서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API 서버는 쿠버네티스 HTTP API를 제공하는 서버입니다. 또한 스토리지, 즉 etcd와 직접 통신하는 유일한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발표에서는 큐브 API 서버의 핵심 기능 3가지와 그 기능이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를 코드 레벨에서 알아볼 것입니다. 큐브 API 서버의 첫 번째 기능은 객체의 변화를 감시하는 와치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객체의 변화를 폴링할 필요 없이 많은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좌측과 같이 파드를 get하는 경우 205K와 함께 파드의 정보가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측과 같이 watch equal 1 쿼리를 주게 되면 그 순간 시스템이 블록되며 지속적으로 파드의 변경 사항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파드가 추가되고 또 수정된 것을 받아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객체를 폴링하는 것이 아니라 와치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변경 사항을 받아봄으로써 많은 객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큐브 API 서버의 두 번째 기능은 동시성 제어입니다. 자원 변경에는 원자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유저 A가 이미지 태그를 v1으로 환경 변수를 바로 변경하고 유저 B가 이미지 태그를 v2로 환경 변수를 카로 변경한다고 했을 때 유저 A 혹은 유저 B가 제공한 둘 중에 하나로 업데이트가 되어야 합니다. 즉 이미지 태그는 v1인데 환경 변수는 카와 같이 섞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업데이트가 일어나게 되는 경우 한쪽은 성공하지만 한쪽은 실패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실패한 쪽에서는 반드시 자신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쿠버네티스에서 동시성 제어를 해결한 방법은 낙관적 동시성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즉, 쓰기 전에 리소스 버전을 읽어오고 쓰고 나면 리소스 버전이 증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유저 A가 쓰기 위해 리소스 버전을 얻어옵니다. 여기서는 v1을 얻어왔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저 B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쓰기를 행하고 있기 때문에 리소스 버전을 얻어옵니다. 리소스 버전에 아직 변화가 없기 때문에 v1을 얻어오게 됩니다. 유저 A가 업데이트에 성공하게 되면 이제 리소스 버전은 자동으로 v2가 됩니다. 이제 유저 B가 업데이트를 시도합니다. 하지만 유저 B가 가지고 있는 리소스 버전은 v1이지만 실제 리소스 버전은 v2이기 때문에 리소스 버전이 달라 업데이트에 실패하게 됩니다. 물론 유저 B는 에러를 받게 되고 이를 감지하여 재시도할 수 있습니다. 큐브 API 서버의 세 번째 기능은 객체의 무손실 변환과 저장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즈니스 로직이 변경되면서 객체에는 새로운 필드가 추가되거나 변경 혹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1 알파1으로 name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객체는 name 대신 성과 이름으로 분리된 필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v1 알파1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위 호환을 지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v1 알파1과 v1 알파2를 서로 매핑할 수 있는 컨버전 함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버전이 추가되면 점점 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모든 버전에 서로 간의 컨버전 함수를 지원해야 합니다. 만약 버전이 n개라면 5n제곱개의 변환이 필요하게 됩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터널 버전 혹은 허브 버전이라고 불리는 버전을 내부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터널 버전은 모든 버전이 서로 간의 변환을 거칠 때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버전입니다. 따라서 v1α1과 v1α2의 변환은 절대로 직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인터널 버전으로의 변환을 통해 서로 다른 버전으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버전이 추가되면 각각의 버전에서는 자신과 인터널 버전과의 변환만을 새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버전이 n개일 때 5n개의 변환만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쿠버네티스 코드에서의 디플로이먼트의 인터널과 v1의 변환 함수입니다. convert v1 deployment를 apps, 여기서 apps는 인터널 버전을 지칭하는 것인데요. v1을 apps로 변환하는 함수와 apps를 v1으로 변환하는 함수가 페어로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든 변환 로직이 반드시 무손실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v1α1에서 name으로 foobar을 가지고 있다면 v1α2에서는 이를 스플릿하여 first name의 foo를 last name의 bar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시 v1α1으로 변환하는 함수에서는 이 두 가지를 스페이스바로 조인하여 변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무손실 변환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만약에 v1α1의 이름에 공백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플릿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컨버전 함수를 작성할 때는 이러한 예외 처리에 굉장히 공을 들여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필드를 삭제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v1α2에서 name을 삭제하는 대신 name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쿠버네티스는 이렇게 인터널, 즉 허브 버전을 활용하여 객체의 무손실 변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쿠버네티스가 이 객체를 실제 etcd에 저장할 때는 어떻게 저장할까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는 스토리지 버전, 즉 etcd에 저장될 버전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의 인스톨 함수는 apps 그룹을 API로 등록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각각의 버전을 등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apps, 즉 인터널 버전을 등록하고 v1 베타 1, v1 베타 2, v1 버전을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라인에서 버전 간의 프라이어리티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우선순위가 지정되게 되고요. 여기서는 첫 번째로 지정된 v1이 스토리지 버전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즉, 제가 v1 베타 1으로 디플로이먼트를 만들더라도 내부적으로 허브 버전을 거쳐 v1으로 변환된 뒤에 etcd에 저장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필드가 삭제되는 경우에는 etcd의 주석 형태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etcd에 객체를 저장할 때 예전에는 인터널 버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쿠버네티스 내부에서는 인터널 클라이언트라는 인터널 전용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인터널은 이제 버전 변환용으로만 사용하고 인터널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모든 코드가 삭제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큐브 API 서버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큐브 API 서버가 이 기능들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드를 와치로 get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API 서버에서는 이 리퀘스트를 받으면 디폴트 빌드 핸들러 체인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것은 다양한 기능을 가진 핸들러의 체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너무 긴 요청에 대해서는 504 타임아웃을 돌려주는 타임아웃 핸들러가 있고 또 인증 인가를 거치는 401, 403을 돌려주는 핸들러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몇 가지 다양한 핸들러가 체인 형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핸들러는 모듈 형태로 쉽게 등록되기 때문에 모듈형 설계를 잘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체인을 거친
이러한 체인을 거친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컨버전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버전에서 내부 버전으로의 컨버전 과정을 거칩니다. 어드미션에서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뮤테이팅 웹훅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API 서버에 수정을 하지 않고도 외부에서 리소스의 변환을 수행하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뮤테이팅 웹훅을 등록하면 도중에 웹훅 형태로 해당 함수를 호출해 줍니다. 다음으로 스키마 밸리데이션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오픈 API를 기반으로 한 스키마 밸리데이션을 호출합니다. 즉 예를 들면 스트링으로 이루어져 있는가, 이름은 12글자 이내인가와 같은 밸리데이션을 여기서 수행합니다. 다음으로 밸리데이팅 웹훅을 수행합니다. 여기서는 스키마 밸리데이션에서 하지 못한 밸리데이션 과정을 수행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밸리데이션에 비즈니스 로직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밸리데이팅 웹훅을 통해 외부에서 밸리데이팅 함수를 구현하고 API 서버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웹훅을 통해서 외부의 구현 사항을 API 서버의 변경 없이 삽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리퀘스트는 스토리지라는 인터페이스를 거치게 됩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는 쿠버네티스의 실제 DB와 의존성을 끊는 역할을 합니다.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에는 기본적인 CRUD와 와치 그리고 버저너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버저너 또한 스토리지의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며 이 인터페이스는 객체의 업데이트를 담당합니다. 여기서 리소스 버전이 내부적으로 사용되며 이 리소스 버전을 사용하여 낙관적 동시성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즉, 스토리지 자체에서는 기본적인 낙관적 동시성과 CRUD, 와치를 위한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며 그것에 대한 실제 구현체는 각각의 DB별로 별도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으로 쿠버네티스에서 사용되는 etcd는 etcd3라는 구현체에 의해서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구현체를 거쳐 실제 etcd를 통해 API 서버가 완성되게 됩니다. 이렇게 쿠버네티스는 인터페이스를 통해 스토리지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etcd3 스토리지 구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구현체는 스토리지 인터페이스의 구현체입니다.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CRUD와 와치, 그리고 낙관적 동시성을 위한 버전 제어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와치를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토리지에 와치 함수가 호출되면 와처 고루틴이 생성됩니다. 와처 고루틴에서는 리스폰스 채널을 즉시 리턴해 줍니다. 이후에 etcd에 변화가 발생하면 와처 고루틴을 통해 리스폰스 채널로 전달됩니다. 리스폰스 채널을 리턴받은 스토리지 와치는 이 채널을 통해서 etcd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etcd 스토리지 구현체에서는 낙관적 동시성을 위한 리소스 버전 제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이 코드로 보는 것이 훨씬 단순할 것 같습니다. 코드를 보면 if state의 리비전이 같으면 그러면 then put, 즉 객체를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트랜잭션으로서 리소스 버전이 같을 때에만 객체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실패하는 경우에는 get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API 서버의 세 가지 기능과 그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즉 서버 사이드 쪽을 알아본 것인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클라이언트 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고는 쿠버네티스의 HTTP API를 호출하기 위한 고 라이브러리입니다. 직접 HTTP API를 호출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인증인가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요청과 응답을 문서를 보고 직접 파악해서 JSON 마샬링, 언마샬링 등의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 client.get과 같이 쉽게 쿠버네티스 API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고는 API 서버를 제외한 모든 컴포넌트에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을 보면 디플로이먼트 컨트롤러에서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고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API 서버를 제외한 컴포넌트들은 클라이언트 고를 활용해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발표에서 클라이언트 고에 대해 알아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클라이언트 고의 기능 3가지를 알아보고 다음으로 구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이언트 고의 첫 번째 기능은 자원 캐싱입니다. 클라이언트 고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를 제공합니다. 서버 사이드 캐시와 달리 서버까지 다녀오지 않아도 되므로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클라이언트 사이드 캐시는 캐시의 일관성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고에서는 리스트 와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최초에는 리스트로 자원의 모든 정보를 읽어오고 이후에는 와치를 통해 변경사항을 감지하여 로컬 캐시에 반영합니다. 이러한 캐시의 특징은 먼저 스레드 세이프하며 인메모리 캐시라는 점입니다. 또한 같은 클라이언트를 공유하는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캐시를 공유하게 됩니다. 다수의 컨트롤러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드는 매니저의 패턴의 경우 이런 것이 효율적입니다. 이 경우 캐시가 오염되지 않도록 수정하기 전에 반드시 깊은 복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클라이언트 고의 두 번째 기능은 자원의 인덱싱입니다. 인덱싱이란 특정 조건으로 자원을 미리 모아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별 필드에 따라 자원을 미리 분리해 둘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풀스캔 없이 조건을 만족하는 자원의 목록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고에서는 인덱싱을 아주 유연하게 구현하였습니다. 즉, 원하는 필드를 원하는 값으로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캐시.index와 같이 인덱서를 선언하고 index.byIndex와 같이 특정 필드와 값으로 인덱싱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덱싱 기능은 라벨과 셀렉터에 자주 사용됩니다. 클라이언트 고의 세 번째 기능은 엣지 플러스 레벨 드리븐 이벤트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 고에는 인포머라는 객체가 있습니다. 인포머는 특정 쿠버네티스 객체를 지정했을 때 그 객체의 변화가 생길 때 핸들러를 호출해주는 객체입니다. 와치는 캐시 일관성 등의 문제로 직접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 직접 사용하는 대신 인포머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인포머를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인포머가 엣지 레벨 그리고 레벨 드리븐 이벤트 처리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엣지 드리븐의 경우에는 자원의 변경이 있을 때만 핸들러가 실행됩니다. 반면에 레벨 드리븐에서는 주기적으로 핸들러가 실행됩니다. 엣지 드리븐은 효율적이지만 네트워크 단절 등으로 인하여 자원의 변경을 놓치면 영원히 핸들러가 실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쿠버네티스 인포머에서는 엣지와 레벨 드리븐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효율적인 엣지 드리븐을 사용하고 생성 시 전달되는 주기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원의 변경이 없어도 핸들러가 호출되는 레벨 드리븐을 하이브리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클라이언트 고의 3가지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클라이언트 고의 내부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먼저 API 서버에 대해서 리스트 와치를 수행합니다. 인포머 기동 시 리스트는 단 한 번만 수행되고 이후에는 와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원의 명세가 아무리 많고 길어도 풀스캔은 단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형 클러스터에서 데몬셋을 만드는 경우를 상상해 본다면 모든 노드에서 데몬셋이 풀스캔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원에 너무 많은 요구사항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초기화에 시간차를 두기도 합니다. 리스트 와치를 거친 자원은 쉐어드 인덱스 인포머로 들어가게 됩니다. 쉐어드 인덱스 인포머는 자원을 와치하고 변화가 있으면 워크큐에 아이템을 애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이름이 쉐어드 인덱스 인포머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쉐어드라는 것은 이 캐시가 공유된다는 것입니다. 이 클라이언트를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 내에서는 동일한 캐시를 공유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덱스 기능을 제공합니다. 캐시에 저장된 자원은 인덱서를 통해 인덱싱할 수 있습니다. 리플렉터는 리스트 와치를 통해 자원의 변화를 감지하고 델타 Q에 아이템을 삽입합니다. 델타 Q는 아이템의 변경 사항을 쉐어드 캐시에 반영하고 변경 사항이 있다는 것을 워크 큐에게 알려줍니다. 워크 큐에게 알려줄 때는 아이템을 굳이 다 알려주지 않고 대신 변경 사항이 있었던
아이템의 키만을 알려주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네임스페이스 슬래시 네임 형태로 이루어진 스트링이 전달됩니다. 컨트롤러부터는 사용자가 구현한 비즈니스 로직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리컨사일러, 즉 조정 루프를 통해 워크큐를 와치하고 있습니다. 와치를 통해 컨트롤러 중 하나가 깨어나며 물론 이 과정은 스레드 세이프하게 진행됩니다. 이때 워크큐에는 아이템의 키만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get을 통해 실제 캐시에서 객체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쉐어드 캐시에서 가져온 객체를 그대로 리턴하기 때문에 get에서 얻은 객체는 절대로 업데이트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점은 컨트롤러에서 아무리 get을 많이 써도 실제 API 서버의 요청은 단 한 개도 보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쉐어드 캐시에 있는 값을 읽어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캐시의 데이터에 대한 일관성은 전적으로 인포머의 책임이기 때문에 컨트롤러에서는 캐시의 정보를 믿고 사용해도 됩니다. 지금까지 클라이언트 코어와 API 서버의 기능과 구현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런 디자인들을 보고 어떤 점들을 배울 수 있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쿠버네티스 디자인의 오버뷰를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파드의 생성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kubectl을 통해서 생성할 파드의 명세를 API 서버에 전달합니다. API 서버는 해당 명세를 etcd에 저장합니다. 스케줄러와 큐블릿은 이 파드 객체를 지속적으로 와치하고 있습니다. 파드에 변화가 있으므로 스케줄러와 큐블릿이 모두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큐블릿은 이 파드의 명세의 호스트가 아직 비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 파드를 무시하게 됩니다. 스케줄러는 호스트가 비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파드를 특정 호스트에 할당합니다. 파드는 이제 호스트 필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파드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큐블릿은 와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됩니다. 다시 깨어난 큐블릿은 자신의 호스트에 컨테이너를 생성하고 파드의 스테이터스 필드를 업데이트합니다. 이제 파드는 다음과 같이 호스트와 스테이터스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파드 생성 과정을 보면 사실 파드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I 서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클라이언트 고입니다. 각각의 비즈니스 로직은 사실 클라이언트 고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즉,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 관리는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기반으로 쌓아 올린 비즈니스 로직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쿠버네티스 디자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점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와치를 사용한 메시징 전달 방법입니다. 이것은 클라우드에서 매우 유명한 약결합 시스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즉, 컴포넌트 간에 직접적인 동기 호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API 서버는 스케줄러를 직접 호출하지 않고 스케줄러도 큐블릿을 직접 호출하지 않습니다. 그저 각각의 객체는 파드를 와치를 통해 감시하고 있을 뿐이며 자신이 할 일을 하고 넘어갈 뿐입니다. 이러한 약결합 시스템은 몇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발신자가 소비자에 대해 알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결합이 감소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소비자가 실패하더라도 발신자는 무관하기 때문에 실패가 격리됩니다. 마지막으로 업스트림 서비스와 다운스트림 서비스가 분리되기 때문에 응답성이 강화됩니다. 이런 와치를 사용한 메시징 방법은 쿠버네티스를 구현한 고와 상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와치를 호출하게 되면 블록되게 되는데 고루틴을 사용하면 무한정 호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낙관적 동시성입니다. 낙관적 동시성은 락 없는 동시성 제어를 구현합니다. 특히 쿠버네티스의 목적인 컨테이너 관리에서는 객체의 변화가 굉장히 적습니다. 따라서 이런 낙관적 동시성 방법이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낙관적 동시성은 etcd의 트랜잭션 기능을 활용하여 구현되어 있으므로 etcd와도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버전 관리 정책과 하위 호환입니다. 이것은 프로덕션 그레이드를 위한 한 끗 차이입니다. 시스템 레벨에서 버전 관리와 하위 호환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확장성을 위한 클라이언트 측 캐싱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자원을 리스트하고 이후에는 와치로 변화만 감시합니다. 이것은 낙관적 동시성과 궁극적 일관성과 어울리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엣지 드리븐과 레벨 드리븐을 하이브리드한 형태로 이벤트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엣지 드리븐의 효율을 챙기면서 레벨 드리븐의 꼼꼼함을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쿠버네티스 디자인을 보면 쿠버네티스가 왜 성공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버네티스와 같은 비즈니스 로직을 달성하는 다양한 오픈소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쿠버네티스가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클라우드와 어울리는 훌륭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디자인을 공부함으로써 훌륭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는 직관을 기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라인플러스의 한우영이었고요. 발표를 마치면서 잠깐 홍보를 하자면 오늘 발표한 내용이 포함된 프로그래밍 쿠버네티스라는 책이 곧 번역되어 출판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